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의 최후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와 그를 몰락시킨 오도아케르,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로마의 유산을 이어갔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전설적인 창건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겨우 10대였던 그는 사실상 아버지 오레스테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오레스테스는 훈족의 지도자 아틸라 밑에서 일했던 로마의 장군이었고, 아틸라의 죽음 이후 이탈리아로 돌아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475년 그는 이전 황제 율리우스 네포스를 축출하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황제로 세웠죠. 하지만 이 시기 로마 제국은 이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서유럽 대부분의 영토는 게르만 부족들에게 넘어갔고, 로마 군대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도아케르의 등장과 쿠데타.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중심인물 오도아케르가 등장합니다. 그는 스키리족 출신으로 로마 군대에서 용병으로 복무하던 게르만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많은 부분은 이런 게르만 용병들에 의존하고 있었죠. 오도아케르와 그의 용병들은 이탈리아 땅의 3분의 1을 요구했으나 오레스테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용병들은 오도아케르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켰고, 476년 8월 오레스테스를 라벤나 근처에서 처형했습니다. 이후 오도아케르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퇴위시켰지만 놀랍게도 그를 죽이지 않고 연금 형태로 캄파니아 지방에 은거시켰습니다. 어린 나이와 꼭두각시 역할을 고려했을 때 자비로운 처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퀴즈 타임. 자, 여기서 잠시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이름은 무엇이며 그가 퇴위당한 해는 언제일까요? 1. 율리우스 네포스 475년, 2.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476년, 3. 오도아케르 480년, 4. 콘스탄티누스 473년. 잠시 생각해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476년입니다. 오도아케르의 통치와 동로마 제국과의 관계. 오도아케르는 황제의 칭호를 취하지 않고 이탈리아의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동로마 황제 제노에게 서로마 제국의 황제 휘장을 보내며 형식적으로나마 제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제노는 공식적으로 오도아케르를 총독으로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13년 동안 이탈리아를 안정적으로 통치했으며 로마의 행정체계와 법률체계를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이탈리아를 자신들의 영토로 여겼고, 결국 493년 동고트족의 테오도릭을 보내 오도아케르를 제거했습니다. 테오도릭은 라벤나에서 오도아케르를 자신의 손으로 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는 정말 476년에 멸망했는가? 많은 역사 교과서에서 476년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기록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를 역사적 단절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도아케르의 쿠데타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로마의 쇠퇴 과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은 계속해서 로마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자리 잡은 이 제국은 자신들을 로마인이라 불렀고, 로마의 법과 문화, 행정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1000년 동안 이어진 로마의 유산. 콘스탄티노플은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로 정한 이후 1000년이 넘게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그리스 식민지였던 비잔티움이었으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위치를 새로운 로마로 재건했습니다. 건설 배경과 이유. 콘스탄티노플의 건설에는 여러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위치.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상 2.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 쉬웠고, 육지 쪽은 강력한 성벽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필요성.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전통적 귀족 세력과 이교도 문화로부터 벗어나 기독교적 제국의 새로운 중심지를 원했습니다. 경제적 중요성. 동서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번영의 시대. 서로마가 무너진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번영을 이어갔으며,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 527년에서 565년에는 옛 서로마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금기에는
법률의 체계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해 로마법의 전통을 보존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건축의 전성기 성소피아 대성당을 비롯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성소피아 대성당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돔 건축물로 1000년 이상 초월할 수 없는 건축적 경이로움을 자랑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융성 화려한 모자이크, 아이콘 회화, 필사본 등 독특한 비잔틴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중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으며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10-11세기에는 인구가 약 30-4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서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월등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지식이 철저히 보존되었고 수많은 도서관과 학문 기관들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동서양의 무역 중심지로서 실크로드의 서쪽 관문 역할을 하며 이슬람 세계와 서유럽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은 수세기 동안 제국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비밀 무기는 수많은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론 로마의 유산은 계속된다.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476년에 끝났다고 해도 로마의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도아케르의 이탈리아 왕국, 동로마 제국, 그리고 후대의 신성 로마 제국까지 모두 로마의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역사는 명확한 단절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연속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고대 로마의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로마 제국의 진정한 멸망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와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